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솔브레인 홀딩스 매수 매수 대결 좀 주문이 해봤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일부 물량 체결이 됐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솔브레인 홀딩스는 상장 분할 상장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뭐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쭉 하락을 했잖아요. 물론 이 구간은 시장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의 하락분이 여기까지 이어진 걸로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장 분할 상장 이후에 이제 상장 시초가 이 자리죠. 이 자리를 터치를 해서 지금 살짝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할 때 좀 매수를 해봤고요. 자, 이제 매수 됐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8월 25일입니다. 네, 솔브레인이 오늘 좀 장 초반부터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만들어졌던 이 분봉상 고점 라인을 현재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자, 뭐 충분히 저는 돌파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홀딩을 해볼게요. 아직 뭐 일봉상 반등다운 반등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봉상 고점 돌파를 했네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만들어졌던 이 고점 라인도 현재 돌파를 했습니다. 자, 거래가 좀 실리고 있죠. 거래가 더 강하게 실리고 장대 양봉으로 뽑아준다면 오늘 한 차례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네, 좋네요. 오늘 좀 뽑아주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아래권에서 이틀 동안 잘 바닥을 다졌고요. 분봉상 만들어졌던 고점 라인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무너진 저점 라인이잖아요. 뭐 이 정도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해봤고요. 예, 솔브레인 홀딩스가 여기 저항 라인까지 지금 돌파를 했네요. 여기 무너진 저점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가.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 한 이 정도까지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좋아 보입니다. 예, 좋네요. 강하게 지금 거래를 실으면서 돌파를 해주고 있어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현재 7%권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욕심 없이 요 고점 라인 정도 오면은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못 찍고 아래쪽으로 좀 빠져도 상황 봐서 이익 실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솔브레인 홀딩스 전량 매도했고요. 이익 실현을 좀 잘하고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뭐 한 차례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자리에서는
정말 너무 아래쪽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 차례 뽑아져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왔지만 충분히 메리트가 아직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자, 솔브레인 홀딩스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일부 물량 좀 매수를 해봤고요. 여기 좀 안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위쪽에다가 일부 물량 좀 매수 대기를 해놨는데 그게 좀 체결이 됐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전체 물량 체결이 됐고요. 자, 이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조금 매도를 해봤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됐습니다. 이것도 좀 매도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짧은 구간 좀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했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홀딩스는 솔브레인과 분할 상장 이후 이날 좀 재상장이 됐고요. 재상장 되자마자 솔브레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 이후 연이은 또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이후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이렇게 하락을 깊게 줬죠. 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 부분은 그랬다 치더라도 여기서 이제 하락분이 굉장히 좀 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여기서 좀 매수를 해서 이 부분 또 짧은 구간 수익 낸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도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또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장한 이후에 이 시가를 이탈을 할 때 제가 이봉에서 좀 매수를 했죠. 자, 이봉에서 매수를 하고 이틀간 좀 바닥을 잘 다지고 오늘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강한 상승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7% 정도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자리서부터는 뭐 한 8% 이상의 수익권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뭐 7% 이상권에서는 웬만하면 다 수익을 좀 챙기는 편이기 때문에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매매 대응은 수익 매매 방법으로도 좀 매매를 한 거기도 합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스윙 매매 오리지널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공유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한 차례 더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의 움직임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내려온다면 뭐 쌍바닥을 다지고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봅니다.
물론 뭐 이런 자리 이탈을 하면 또 깊게 하락을 줄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뭐 이 종목으로 움직이는 세력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위험 관리는 필수라는 거, 예, 손절로 또 이런 자리 이탈이 나오면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솔브레인 홀딩스는 수익으로 좀 마무리가 잘 됐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분봉상 옆으로 좀 횡보를 이렇게 쭉 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 자리가 사실 이 종목이 상승이 안 나올 종목이었다면 이런 자리 이제 깨고 투매가 떨어지면서 이탈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쭉 횡보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돌파 매매 대응을 한 겁니다. 자, 이봉에서 이제 돌파를 확인을 하고 아래쪽에다가 매수 대기를 해서 좀 짧은 구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된 종목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재돌파가 나오고 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뭐 제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목표 구간을 수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자, 상한가 이후에 한 차례 좀 흔들고 다시 좀 상한가에 마감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 종목은 이슈가 있죠.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한국 타이어의 지주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가 경영권 분쟁이 좀 만들어지려고 하는 모양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자, 조현범 사장이 차남이고요. 조현식 부회장이 장남입니다. 그리고 조의원이 장녀고요. 자, 이 조현범 사장에게 이 조양래 회장이 본인의 지분을 넘겨주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요. 자, 이 최대 주주가 된 이 보유 지분을 넘겨준 것에 대해서 딸인 장녀인 조희원 씨와 이 부회장인 장남인 조현식 씨가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좀 검진을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건강 상태에서 경영권을 넘겨준 것이 아닐 거다라는 그런 이제 확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경영권 분쟁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하면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 한진칼도 그랬고요. 지금 이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의 이 경영권 분쟁 모습이 이 과거의 한진칼의 그런 모습과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한진칼 같은 경우 행동주의 사모펀드였던 강성부 펀드인가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이 시작됐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일가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점이 여기서부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대기업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에서 사실 경영권 분쟁이 발발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이 종목도 충분히 이슈가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지속된다면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잘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으로 좀 잘 마감을 하고 마쳤고요.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오늘 좀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자, 바이넥스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 봉이 만들어졌고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터졌어요. 거래대금이 무려 8천억을 넘게 터뜨리면서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 바닥권 대비 6천원짜리 주식이 지금 3만원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터졌고 좋은 모습으로 상한가 부흥으로 돌파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상한가 부흥으로 돌파를 하고 거래대금이 활발하게 터졌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을 좀 관찰을 하면서 매매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신바이오라는 종목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동결건조기 관련해서 여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4공장 신설에 의한 수혜주로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예, 오늘 이렇게 이제 상한가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대금 또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좋은 모습으로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미 FDA에서 혈장 치료제를 승인을 해줬잖아요. 자, 혈장 치료제의 필수 장비 중에 하나가 이 혈액 저장고입니다. 그 혈액 저장고를 만드는 회사가 또 이 일신바이오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이슈로 또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이 종목도 바닥 대비 진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1200원대의 저가를 형성한 주가가 거의 8,00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이 종목도 거의 7배, 8배 올랐죠. 자, 그러니까는 얘는 단기적으로도 파동이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여기서 3차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대응을 할 자신이 있는 분들은 매매 대응을 하되 항상 조심하고 본인이 생각한 기준을 벗어난다면 칼같이 손절로 대응을 해서 손실을 절대 크게 키우지 않는 그런 매매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도 강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이 종목은 연이어서 뭐 3연상에 가깝게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너무 부담스럽죠. 거래대금 또한 뭐 8천억이 넘게 터지면서 아주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구간입니다. 거의 뭐 10배 상승이 나왔죠. 여기 이제 정고점 돌파하면서도 좋은 모습으로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매매 대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움직임을 잘 관찰하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정화금이라는 종목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자, 이 종목은 덱사메타손 관련주입니다. 오늘 이제 덱사메타손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팬데믹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 덱사메타손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겠죠. 대정화금이 오늘은 좀 대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신풍제약이 원래는 대장이었죠. 그렇지만 얘는 이제 너무 높게 상승이 나왔다 좀 조정이 나왔다 재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신일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원제약도 관련주죠. 국제약품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움직인 종목 중에는 대정화금이 대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대정화금도 3차 파동 구간입니다. 여기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얘도 저가 대비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 팬데믹 관련한 뭐 치료제, 백신 그런 관련주들은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 대응을 하되 항상 조심하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정화금도 내일 움직임을 좀 잘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은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양봉으로 만들어지면서 지난주에 이 급락을 줬던 이 장대 음봉의 캔들을 다 지금 회복을 했죠.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21선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 추세로 지금 복귀는 된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코스피 시장도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시장도 5일선과 21선을 다 회복을 하고 지난주에 만들어졌던 이 봉의 이제 음봉의 캔들을 다 잡아먹었죠. 꼬리까지 이제 다 돌파를 한 모습이고, 자, 이 봉은 아직 이제 회복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단기 이평선이 5일선과 중기 이평선 21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는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종목들이 이 테마와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대장주로 치고 가는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을 바라보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가 이제는 좀 매매를 해도 되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이 됐다라고 보면서 이 매수세들이 몰리는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목들의 좋은 움직임을 보고 매매할 자리가 있다면 조금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도 되는 구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점 라인까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그 고점을 찍지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쌍봉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 부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종목 대응을 잘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조금은 적극적으로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뽑아내는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모양으로 마감이 된 이유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스닥은 신고가를 찍었는데 음봉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또 신고가를 새로 썼다라는 부분이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의 팬데믹의 2차 확산에 대한 부분이 아직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이 조금은 위험 부담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현재 시점에서 확진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이 팬데믹의 2차 확산을 잘 막아낸다면 충분히 이 상승 추세를 좀 유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더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구간은 어쨌든 다시 추세 상승의 모습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좋은 종목들을 대상으로 또 수익을 잘 뽑아내는 매매 대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